값, miss. 한번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DF 파일은 다 갖고 계시죠? 오늘은 좀 필요하실 거예요, PDF 파일이. 자, 일단은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라는 테마를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요거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연습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 것. 요거를 한번 어렵지 않지만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2차 함수에서 이제 대칭축이 나오는 경우에 요때 이제 실근의 합을 여러분들이 대칭축으로서 구하는 거,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2 곱하기 대칭축,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 있는 테마기는 한데,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1번 테마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함수 그래프를 하나 샘플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가 이제 x축, 여기가 y축이고,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 2고요. 여기다가 3을 이렇게 대응을 시켰더니 여기가 1이었다. 뭐 이런 상태의 함수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런 함수 그래프를 보고서 저는 방정식을 풀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fx는 1이다. 요렇게 되게 하는 x값은 얼마입니까? 이런 방정식을 위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런 걸 이렇게 체크를 기본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 1이라는 값이 우리한테는 이 y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y값이 1일 때 나는 x값이 얼마인지를 찾고 싶어요 인 거고, 그러면 이제 1에서 쏘시면 되죠. 쏘세요. 땅땅땅땅땅땅 쏘면 딱 맞고서 x축으로 팍 하고 떨어졌을 때 이 x값, 요게 이제 실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실근은 얼마다? 저 3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요것만 잘 해도 오늘 할 수 있는 이 실근의 개수는 거의 다 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 건데, 제가 조금 더 연습을 해보죠. 그럼 fx는 0이다. 이런 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y값이 뭐일 때를 찾아야 된다? 그죠? y축에서 0일 때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쏘시면 됩니다. 또 쫙 이렇게 쏘면 맞아서 x축의 값이 2가 되니까 x는 2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f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y값에서 마이너스 1을 찾으시면 얘는 출발하자마자 맞고 떨어지죠. 축축축축 해가지고 x값에 0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때 x값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어떤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것은 사실은 x값에 어떤 대응하는 y값의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확인만 잘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미 반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한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근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차 함수를 좀 이렇게 넓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요. 한 요런 느낌. 자, 이렇게 2차 함수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2차라고 하고, 그리고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을 제가 예를 들어서 샘플로 한번 2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였다. 자, x는 2. 그러니까 지금 2인 상태입니다. 자, 이런 대칭축을 가지고 있으면 뭐 거기에서 1 떨어진 것들, 왼쪽에 1만큼 떨어진 1, 3도 있을 거고, 2를 기준으로 2만큼 떨어진 0, 4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1을 넣으면, 그죠? 1하고 3 이렇게 넣으면 그 둘의 함수값이 일단 같을 거라는 거, 이거 좀 삐뚤어지긴 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2씩 떨어진 2 그림이 오늘 왜 이래? 4 떨어진, 아이고, 또 망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있는 함수값이 이제 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F1이랑 F3이 같다. 이게 이제 2가 대칭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 F0이랑 F4도 같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이 대칭축이 2인 상황인 경우, 이렇게 대칭축이 2인 상황인 경우는 실근의 합,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을 잡자면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친구들의 실근의 합은 항상 뭐로 일정하다? 그죠? 합은 4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1과 3 이렇게 함수값이 같을 때 x값의 합은 항상 4로 일정하죠. 마찬가지로 0하고 4도 이렇게 보시면 함수값이 같을 때 이 x값의 합은 똑같이 뭐로 일정하다?
4로 일정하다라는 이런 상황이 항상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대칭축이 2인 경우는 같은 함수값일 경우 반드시 그 x값의 합이 일정하게끔 되어 있다. 근데 그 합이 뭐로 일정하다? 그죠? 대칭축의 2배로 일정하다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성질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x값 2개, 이렇게 2개 더한 거랑 이렇게 x값 2개 더하는 게 항상 4로 일정할 거고, 실제로 뭐 어떠한 값을, 대칭이 되는 어떠한 값을 보더라도 항상 일정해서 우리가 이런 대칭축에 대한 표현을 2에서 x만큼 더한 값, 2에서 임의의 x만큼 뺀 값, f의 2 더하기 x랑 f의 2 마이너스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사실은 대칭축이 2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거꾸로 대칭축이 2인 경우, 이게 이차함수라면 같은 함수값을 갖는 친구는 항상 그 x값의, 즉 실근의 합이 대칭축의 2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면 일단 오늘 해야 될 어떤 기본 틀은 다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가지고 오늘 이제 함수의 그래프, 실근의 개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거니까요. 약간 뭐 정리할 것들도 좀 정리해 가시면서 이제부터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합성 함수를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합성 함수를 가지고서 방정식이 이렇게 2개짜리 들어있는 이런 방정식을 풀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fx 2개를 직접 통과시켜서 뭐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해석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하나 가지고 이제 2번 통과시켜서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라고 제가 좀 이름을 붙일게요. 1단계. 아직 우리가 조금은 요거에 익숙치 않다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1단계는 제가 차근차근히 뜯어서 보여줄 거야. 차근차근히. 그래서 그렇게 뜯어서 충분히 좀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고 나면 다음에는 그냥 한 그래프 놓고 빠르게 푸는 약간 요런 절차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이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봐요.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데, 이게 이제 x를 기준으로 보면 함수를 한번 통과시키고요. 통과해서 나온 값을 제가 t라고 이름을 줄 건데, 그 t가 다시 한번 f를 통과해서 y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x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x에다 이렇게 넣으면 함수를 f를 2번을 통과시켜서 누가 돼? y값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y값이 누가 될 때? 3이 될 때 이 상황을 좀 찾고 싶은 거고, 그때 실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y값이 3이 되게 하는 x값들을 찾겠다. 이게 이제 실근을 찾겠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값을 넣어서 함수 f를 2번 통과하게 되면 그 y값이 3이 돼. 그럴 때 그 x값을 우리는 실근이다. 일단 이렇게 먼저 봐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요, 제가 2개를 그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2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차근차근히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번거롭다고 지금 당장 느끼시더라도 분명히 이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진짜 제가 장담컨대 나중에 미적분에서도 쓰이고 수투에서도 쓰이고 많이 쓰인다고, 이 도구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일단 처음은 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빠르게 하는 방법도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통과시키는 fx는 x를 통과시켜서 t가 나온다 라고 이름을 좀 정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지금 x라고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이 y 대신에 이제 저는 t라고 해서 첫 번째 fx의 상황을 지금 이 왼쪽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fx의 상황이 얘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fx는 t를 통과시켜서 y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자, 이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울까? t를 통과시켜서 y.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t가 되겠죠? x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y 값이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내용을 2단계로 이렇게 쪼개서 한번 상황을 좀 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찾는 게 뭐라고? 어떤 x 값을 f에 통과시켜서 t 값이 나오고, 그 t값이 f에 통과시켜서 y값이 3이 나오는데, 이 3이 나올 때 x값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찾을 게 아니고 저는 먼저 t값을 먼저 찾을 거예요. t값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 y값이 3일 때 t값을 이 그래프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y가 3이니까 이 y축에서 3을 찾을 거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 3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 이쯤을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 요쯤 3이라고 한번 봐봐. 그러면 그때 y값이 3이 될 때 t값. y값이 3이 될 때 t값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t값을 제가 예를 들어서 t1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t값을 한번 t2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y값이 3일 때 t값은 t1, t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저는 여기는 하나는 t1, 하나는 t2라고 이렇게 붙이면 t1은 f를 통과시키면 3이 되고요. t2도 f를 통과시키면 3이 된다. 약간 이런 구도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t축에 있는 t1, t2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또 t축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이 그래프에다 잘 옮겨주시기만 하면 거의 문제가 끝이 나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t1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t축에서 보시면 얘는 0보다 조금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 축에서 관찰을 해본다고 하면 t축에서는 여기가 0이죠. 그러면 0보다 조금 작은 t1은 한 이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쯤에 t1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 t1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함수에다가 이렇게 당당당 쏴서 이렇게 x값 당당당당 쏴서 x값 이거를 내가 x1 하나를 x2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다가 x1, x2를 f에다 대입하면 누가 된다? 그쵸, 이게 이제 t가 되는, t1이 되는 요런 x값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내가 찾는 이제 실근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따라오 계신가요? 약간 봐봐, 플로우를 봐봐. x1, x2를 f에다 통과시켜? 그럼 누가 된다? 그쵸, t1이 되죠. 그리고 그 t1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t1이 통과되면 y값으로 누가 된다? 그쵸, 3이 된다. 그러니까 y값이 3이 되게 하는 x값 두 개를 찾았다. 이렇게 이제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t2도 보시면 t2는 어디쯤 있냐면 3보다 조금 작네요. 그죠? 3보다 조금 작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이 t축에 있는 t2는 어디서? 여기에 있는 t축에 있는 t에서 찾으면 되고요. 뭐 3이 조금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조금 작은 한 t2를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거기서 또 당당당당당당 이렇게 때리면 쩌쩌쩌쩌쩌 x값 떨어지는 게 x3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애를 x4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요 두 개가 사실은 실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3랑 x4는 누구랑? 그쵸, 이렇게 t2랑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도 사실은 f를 통과하면 누가 되고 t2가 되고 쫙 t2가 되고 그 t2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누구를 y값을 3으로 만든다는 거야. 즉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실근이 누가 되는 거야? 여기 보이는 x값 4개가 되는 거죠. x에다가 이렇게 4개를 대입을 해 주시면 y값이 이제 3이 되는 거니까 이 4개를 우리는 모든 실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이 실근을 직접 구하라고 하지 않고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또 합을 구하라고 보니까 얘가 몇 차 함수고요? 그렇죠? 2차 함수고 2차 함수에 누구를 알고 있다? 나는 대칭축이 1인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합을 구하는 건 조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같은 함수값을 갖게 하는 이 실근의 합 두 개는 대칭축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함수값을 갖게 하는 x값 두 개는 항상 합이 뭐가 된다? 그쵸, 대칭축의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실근의 합은 2 더하기 2가 되면서 뭐라고 볼 수 있다? 4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 이런 느낌으로 제가 2번, 3번, 4번을 다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면 조금 더 이런 느낌들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번거롭다고 느끼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로 뜯어서 보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하게 만드시면 나중에 알아서 최적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천천히 차근차근히 접근을 해주시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그래프를 2개나 그래 하나도 싫은데 이러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이는 이 fx를 가지고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해라 뭐 이렇게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fx가 좀 보시면 2번을 통과해서 0이 된다라는 느낌인데, 얘도 이제 구조로 보시면 이런 느낌인 거죠. x가 이렇게 f를 통과해서 이제 t가 되고, 또 걔가 한 번 더 통과해서 뭐 y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y 값이 0일 때, 그죠? 그때 x 값을 찾는 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는 거고, 함수를 몇 번 통과시킬 거냐면 2번 통과시킬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귀찮더라도 이 함수 2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직접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되게 귀찮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게 되게 편하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가지실 거라고. 그러니까 좀 번거롭다로 처음엔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줄인 것도 알려줄 테니까.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x가 이제 첫 번째 x고요. 얘가 fx를 통과해서 t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y를 쓱 t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요. 자, 여기도 쓱 t로 바꿔서 그 다음에 t가 들어갑니다. fx에. 그러면 누구로 나온다? 그쵸, y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축들을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먼저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 x 값을 찾는 건데, 엄마야, 얘네들 안 옮겨지네? 이제 이렇게 좀 아래로 내리고 싶었는데 그냥 합시다. 찾는데 이걸 한꺼번에 찾지 말고 먼저 누구부터? 그죠? t부터 찾자는 거죠. t 값을 먼저 찾으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y 값이 뭐가 되고 있니? 라고 하면 0이 되고 있으니까 y 값이 0이 될 때 t 값을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누구에서? 그쵸, y축에서 0을 찾으시면 됩니다. y축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y축이 0이면 여기란 말이죠. 여기. 그럼 여기에서 0이 되게 하는 t 값은 하나는 누구고?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다. 이렇게 찍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나옵니다. t가 마이너스 1, 여기는 2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요 애들이 이렇게 f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t 값을 찾았어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건 요 t 값을 어디로? 그쵸, 여기 t축으로만 잘 옮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는 지금 t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t축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어딨냐? 하고 보면 0보다 조금 작은 곳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니까 일단 이게 t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선이 되겠죠. 땅땅땅땅 쏘면 이거 이제 x값 하나, x1 이쪽으로도 짠짠짠짠짠 쏘면 여기가 뭐가 된다? 자, x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x1하고 x2는 누가 될 거다? 그죠?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이거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2를 찾아야 돼. 2. 근데 2는 t축에서 2를 찾으려고 보는데 이게 좀 멀리 있다가, 그죠? 이렇게 위쪽에 2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맞는 애가 없으니까 이걸 만족하게 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구만? 여기 보이는 x1과 x2만 내가 찾는 실근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x1을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t값으로 누가 돼? 저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그 t값의 마이너스 1이 다시 이 t축에서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얘가 y값이 누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찾는 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뭐가 끝났어?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들 누구만 알면 돼? 대칭축만 알면 됩니다. 그럼 대칭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죠? 없으니까 못 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 잘 보시면 힌트가 여기 있다고. 그죠? 마이너스 2라고 2.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쵸? 대칭축이 딱 나와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f-1이랑 누구랑? f2랑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건 누구하고 누가 같아? 함수값이 fx1이랑 fx2가 같다. 자, 이 참수의 성질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칭축. 같은 함수값이면 얘네들의 합이 항상 누구로 일정하다? 대칭축의 2배로 일정하다. 근데 얘가 지금 합이 1이네? 그럼 여기 보이는 얘네들의 합도 항상 뭐로 일정해야 돼? 그쵸, 1로 일정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대칭축의 2배니까 나는 대칭축이 2분의 1이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계산하라고 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관계만 잘 해석하시면 결과적으로는 x1과 x2의 합은 얼마가 된다? 그쵸, 1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만, 함수값 해석만 해주면 어렵지 않게 실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 예제를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이렇게 막 확확 넘기면서 해도 되죠. 나중에 필기할 것들은 또 영상으로 남으니까 제가 일단은 스피디 있게 한번 쫙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한번 속도 조절해 가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변칙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기 x-1 하나가 이렇게 좀 다르기는 한데 뭐 크게 엄청 다르진 않으니까 한번 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똑같아요. 함수를 2번 통과시키는데 x가
처음에 fx가 아니라 fx-1을 통과시켜서 t가 되고 그 t 값이 다시 fx를 통과해서 y 값으로 나오는 상태인데 그 y 값이 누가 될 때? 저 0이 될 때 이 x 값을 찾는 게 저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아까처럼 t축, x축을 이렇게 그려서 처음에 여기를 먼저 표현을 할 건데 이번에는 fx-1이란 말이죠. 그럼 fx-1이라는 것은 사실은 fx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면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니까 원래 대칭축이 3이었던 애가 대칭축이 어디로? 저 4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면 사실은 요게 이제 fx-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축을 통과해서 무슨 축이? t축이 나오는 요런 상황일 거고요. 자, 그리고 그 t축이 다시 정의역이 돼서 이번에는 여기가 y축, 여기가 t축.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번에는 그냥 ft를 통과시키니까 얘는 대칭축 3자리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칭축 3자리를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은 이렇게 x가 들어가서 저 평행이동, x축을 1만큼 평행이동한 친구가 나와서 t가 되고 그 t 값이 또 들어가서 fx를 통과시키고 ft가 되겠죠. 이때는 자, 그래서 누가 나온다? y 값이 나온다. 그런데 내가 찾고 싶은 것은 뭐야? 이 y 값이 누구일 때? 0일 때를 찾고 싶다. 자, 그럼 y 값이 0인 거 이제 조금 느낌 오시죠? 요 y축에서 0이 되는 지역을 찾으시면 될 거고 그러면 0이 딱 됐다. 쏘세요. 당당당당 하면 요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걸 저는 T1 또 하나를 T2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T1 같은 경우는 위치가 잘 보시면 0과 3 사이에 절반 가량 뭐 대충 이렇게 뭐 그냥 0보다 조금 큼, 0보다 조금 크다. 조금 크다. 뭐 이 정도 위치단 잘 찍어주시면 이 T1을 여기 축으로만 잘 옮겨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0이 여기니까 얘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한 여기 정도를 제가 T1이라고 적당히 잡으면 그렇게 T1이 되게 하는 X값을 X1 이렇게 또 T1이 되게 하는 X값을 X2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 좀 그려지시죠? 자, 어때요? 일단 T값이 하나 누가 있어? 여기로 가게 하는 T1이 하나 있다. 그죠? 또 누구도 있다? T2도 하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Y값을 0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T1이 되게 하는 X값 두 개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누구고요? X1이고요. 하나는 X2다. 뭐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T2를 또 찍어 볼 건데 얘는 3보다 조금 크니까 한 요쯤에 제가 적당히 T2를 잡으면 요렇게 X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얘는 X3, 얘는 X4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X3, X4가 누구로? 그쵸, T2로 잡게 만들어 줄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자, 이제는 좀 그냥 보이죠? 벌써 암산탑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여기 대칭축 얼마? 4. 그럼 얘네들의 합은 대칭축의 2배. 너도 대칭축의 2배니까 얘네들의 실근의 합은 16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실근의 합을 지금 구해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한번 연습을 했는데,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좀 지치는 친구들도 있다고. 선생님, 저는 두 개 다 그리는 거 너무 번거로운데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그냥 하나로 조금 연습을 할 건데, 이 세 가지 예제가 충분히 연습이 되면 지금 그 다음 단계의 설명도 전혀 어렵잖아. 완전히 똑같은데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요걸 가지고 4번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요 4번도 볼 건데 이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죠? 이런 걸 내 손으로 2번을 그려? 이건 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걸 가지고 와봤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두 개를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이번엔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fx가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생긴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아까랑 똑같죠? fx에서 x가 통과를 하는데 처음 통과하는 함수는 fx 플러스 2라는 함수고요. 그게 통과해서 t라는 변수로 나온다.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t라는 변수가 다시 한번 fx에 들어가서 나오는 값이 y라고 하면 나는 그 y 값이 누가 될 때? 4가 될 때를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x가 통과해서 t가 되고 t가 통과해서 y가 됐는데 일단 누구부터 구하면 돼? 나는 t부터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t를 구할 때 함수가 지금 뭐예요? y는 ft야. 그러면은 그 그래프가 지금 사실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그려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 여기가 지금 뭐네? 그죠? y축이네. 여기가 뭐네? 그죠? 지금 t축이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함수 자체를 여기를 t축, 여기를 y축이라고 인식하고서 그냥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뭐가? 그죠? y가 얼마다? 4다. 이렇게 지금 찍어줬잖아요. y가 4. 그러면은 y가 4일 때 t 값을 이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어디 갔죠? y가 4. 장장장장장장장장장 하면 그때 6이 대응이 될 거니까 t값 중에 하나는 6이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또 단단단단단단단 하면 또 누구도 나온다? 저 11도 나온다. 아, 이거 뭐 굳이 빨간색으로 쓸 필요는 없었는데, 자, 그래서 계속 해보면 짠짠짠짠 맞는 게 여기가 되니까 얘는 15도 나오고 17도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t값들이 전부 다 y값을 누구로? 그쵸, 4로 주는 t값들이다. 그럼 이렇게 t값 찾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그치, 그 t값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y 대신에 이제 다시 뭐로 바꿔? 이제 t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시 t축으로 바꾸고 이제는 이 t축을 다시 누구로? x축으로 바꿔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다시 축을 바꿔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함수가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fx를 기준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볼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면 여기 2인애가 이제 0으로 찍히고요. 여기 5인애가 한 3 정도로 찍히겠죠. 저기 6인애는 한 4 정도로, 8인애는 6으로, 11인에는 9 정도로. 이렇게 번거로운데 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런 방식을. 15인에는 13으로, 16인에는 14로, 그리고 17인에는 15로, 18인에는 16으로, 19인에는 17로. 약간 노가다를 좀 띄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히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호, 어이야, 오와, 에야. 좀 약간 안 비슷한데 뭐 이 정도는 볼만하죠. 자, 이렇게 된 걸 우리는 fx 플러스 2는 t다.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은 이제 답이 끝났어요. 일단 t값이 6이 될 때를 한번 찾아보면 t값이 6이 될 때는 여기 있잖아요. t축에서 6을 쏘세요 하면은 딱 몇 개가 맞나? 이렇게 2개가 만납니다. 근데 그때 좌표가 여기는 6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14죠? 그러니까 x값이 6, 하나는 14 이렇게 나오는 게 t값을 6으로 만드는데 이게 사실 내가 찾는 실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선 찾았고 그 다음에 11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11이면 한참 위에 11이란 말이죠. 이거 뭐 그거 봐야 만나는 애가 없어. 여기부터는 아예 안 나오겠죠. 실근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찾는 실근은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너는 얼마?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실근의 합은 얘네들을 2개를 더하시면 20이죠. 그러니까 라지 M은 20이라고 봐주시면 그 2개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답은 2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할만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머리를 쓰면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을 직접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얘를 한 번 더 합성시켰다라고 해서 풀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t 대신에 하나 합성함수를 더 찍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예 그림을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이제 요 두 문제는 또 약간 조금 더 빡시거든요. 요까지 하시면 얼추 요 느낌의 유형들은 다 정리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두 문제 얘네들이 계산이 조금 또 있어요. 위에 거는 좀 간단하게 답이 평평평 나오는데 일단 계산도 좀 있고 하니까 한번 조금 집중 잘 해서 요 두 문제까지 하시면 요 유형은 이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 5번, 6번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9월 모평에도 나왔나?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10월인가? 6월, 아무튼 10월. 요 고3에서 좀 중요한 모평에서도 좀 나왔고, 좀 뭐 수능에서는 안 나오긴 했는데,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특히 이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어려운 문제 막 30번 이런 데서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 사용되는 테마에 아주 기본적인 틀이 되는 문제들이니까 잘 연습을 해두시면 진짜 이거는 나중에 도움 많이 될 거야.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이어서 그래. 자, 진짜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이걸 제가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특히 지금 여기에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예비 고1이잖아. 이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함수 단원을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수 단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고2 때 반드시 좌절하게 돼.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단원이 제대로 공부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정리해주는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라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가서 막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뭐 확인해 보잖아요. 그럼 한 10명 중에 3, 4명은 꼭 있어. 그 말을 제대로 이제 인지를 못하고 그냥 막 식으로만 정리된 결론으로만 푸는 친구들이 꼭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쌓아가면 고2 때 수투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진짜 거의 지옥을 맛봅니다. 혹시라도 이과에서 미적분으로 가잖아? 난 진짜 수학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야. 근데 여기가 잘 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막 약 파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사실이 그러니까 여기 단원들 지금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아셔야 돼.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하나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그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해보셔요. 알겠지?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요. 예비 고2예요. 예비 고2 맞죠? 예비 고1이 아니지. 예비 고2. 자, 아무튼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fx가 이렇게 그래프로만 딱 주어져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 fx 막 합성함수에 이렇게 생긴 아이의 실근의 합을 구해라. 뭐 아까랑 좀 느낌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얘는 조금 실질적인 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풀 것이냐 일단은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얘는 치환을 해서 풀 건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치환한다는 게 잘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fx가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을 때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해서 좀 풀 겁니다. t 이렇게요. 그러면 치환을 하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식이 변형이 되냐면 이렇게 아까 합성함수처럼 식이 변형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좀 약간 공간이 애매하다.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x가 fx를 통과해서 이제 t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야. fx가 t라는 값이 나오고 그러면 그 t라는 값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노란색 이렇게 색칠한 값 얘네들이 사실은 t의 역할을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t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ft는 3-t다 라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이냐면 ft는 3-t다 라는 식입니다. 그럼 어떤 t값을 내가 이렇게 쓱 넣어서 얘네들이 나오는 값을 뭐 예를 들어서 y값이라고 하면 그 y값이 얘네들인 거죠. 이 두 개를 같게 하는 t값 요거를 찾아주면 그 t값을 찾으면 다시 한번 그 t값이 되게 하는 누구를 x값을 찾는 것이 사실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랑 똑같아. 그러니까 합성함수 느낌으로 봐주는 거고 어떤 x라는 값이 fx를 통과해서 무슨 값이 나올 거고 t값이 나올 거고 그 t값이 이 방정식을 통과해서 딱 같아지게 되면 그걸 갖게 하는 x값을 찾는 게 나의 목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저는 그려서 해석을 좀 할 거고 얘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다, 그죠? fx를 좀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요. 자, 그리고 너까지 왔네? 자, 다시 요거는 1, 2는 필요 없으니까 내 손을 그리는 게 빨랐겠다, 그죠? 얘 그냥 따라오는구나. 잘라낼까? 그냥 제가 그릴게요. 자, 여기가 t축, 여기가 x축. 그러면 여기가 1, 3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y, 여기가 이제 t. 1, 3,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히 여러분들 순서대로 누구부터 찾자? t 값부터 찾자. 근데 아까랑 좀 다른 것은 여기 이제 y는 ft라는 애가 이렇게 함수 그래프로 하나 있다면 여기는 이제 누구도 있냐면 y는 3-t라는 이제 직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 양쪽에다가 y는으로 붙이면 3-t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3-t는 y절편과 x절편이 3인 요런 직선이 될 겁니다. 얘가 이제 y는 3-t가 되겠죠.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교점을 한번 찾아보면 이때 교점은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그냥 바로 나오죠. 0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교점을 좀 찾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함수식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파란색은 y는 3-t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얘의 함수식을 좀 짤 겁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함수식이 1참수니까 기울기를 좀 구해보면 여기가 지금 길이가 2고 여기가 지금 길이가 1이면 요 아이의 기울기는 이제 2분의 1이죠. 자, 그리고 지금 식에서 보면 1,0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x-1 더하기 0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해 주시면 얘는 y는 2분의 1 x 빼기 2다. 아, 이건 x축일 때죠. 이게 t축이니까 이걸 이제 t라고 쓰시면 됩니다. t축이니까 y는 2분의 1 t 빼기 1. 그래서 얘는 뭐다? 2분의 1 t 빼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요 교점이거든요. 요 교점의 t 값을 찾는 거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 이렇게 이제 연립을 해주시면 3-t하고 2분의 1 t 빼기 2분의 1 이렇게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얘는 2분의 3t 너는 이렇게 넘기면 2분의 7이 돼서 t 값이 3분의 7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갖게 하는 요 t 값이 누구다? 3분의 7이다. 그럼 t 값이 나왔죠? 하나는 0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3분의 7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t 값이 여기다 대입하면 뭐하고? 식이 성립하고 3분의 7도 이 식에다가 양쪽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이런 식이 되는 t 값 두 개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x 값은 이렇게 t 값이 되게 하는 x 값을 다시 t축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t축이 여기 있으면 여기도 이제 t축이고 그럼 t가 0일 때는 여기겠죠? 이렇게 0일 때 그럼 여기가 이제 x 값을 찾으면 요거 이제 그래프에서 바로 나오죠.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3분의 7일 때가 있습니다. t가 3분의 7일 때면 한 이쯤 되겠죠. 얘가 2고 얘가 1이면 3분의 7이면 한 요쯤 3분의 7. 그럼 땅땅땅 해서 이렇게 x 값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 값을 찍으면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프를 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식을 완성해서 풀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약간의 또 약간 이런 거 좀 하나 알려주면 이 기울기를 좀 이용해서 x 값을 구하는 것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기울기는 기립이다. 약간 이런 테마로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울기는 뭐다? 기립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직선이잖아요. 이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너하고 너의 기울기, 기립이가 몇 대 몇이다? 그죠? 너하고 너가 이제 뭐 1대 3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얘를 좀 약간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직선에서 y좌표가 이 3분의 7일 때 이 x좌표를 좀 구하고 싶은 건데 그 x좌표가 결과적으로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 길이랑 똑같은 거죠. 이 길이. 이 길이가 사실 x좌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나는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잘하고 보니까 나 이 길이는 알거든. 이 길이는 여기가 지금 얼마? 3이고 얘가 지금 3분의 7이니까 이 길이는 3분의 2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길이를 알면 나는 x좌표가 그냥 나온다는 거야. 요 길이를 알면 x좌표가 바로 나온다. 근데 나는 누구를 알고 있으니까 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기립이는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이는 너를 3등분해서 9분의 2네. 이렇게 그냥 찍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울기를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는 이런 도구들은 사실 뭐 지금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이것도 나온 김에 같이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좌표는 얼마다? 9분의 2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결과적으로 x값이 9분의 2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근 두 개가 1과 9분의 2죠. 근데 여기서는 그 두 개를 뭐하라 그랬으니까 합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얼마?
이제 9분의 11이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죠. 뭐 무슨 말이야? 되도록 하겠다는 거. 어쨌든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번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시환해서 계산하는 유형이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좀 다른 유형보다 위에 것보다는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같은 패턴으로 한 문제만 더 조금 같이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한번 상황 한번 봐보죠. 정리.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고 있었는데, 얘를 t로 치환해서 풀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치환한다는 것은 합성함수의 느낌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x값을 대입하면 fx를 통과해서 t값이 되고, 그 t로 치환했을 때 단순화된 식을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석을 해나가면 사실 위에 거랑 같은 방식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6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얘도 보면 0과 2에서 요런 함수의 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뭐 해를 한번 직접 구해서 다 곱해봐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보면 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얘도 fx, 얘는 3분의 1 fx 플러스 1 이런 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요 f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치환했으니까 그 fx를 저는 t라고 치환을 한다면 그 x값이 fx를 통해서 t값이 될 거고, 그러면 그 t값으로 좀 단순화된 식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얘는 ft, 얘는 3분의 1t 더하기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가 이제 y값이 되면 차근차근히 x에서 바로 y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y에서 먼저 t를 구하고 그 t를 가지고 다시 x를 구하는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면 조금 계산은 복잡하라도 풀만해진다 이런 느낌인 거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친구를 다시 한번 각각 두 번을 좀 그려볼 거고요. 얘도 이렇게 여기는 y축, 여기는 t축 이렇게 한번 그려서 그래프는 뭐 후다닥 그려보죠. 여기는 1, 1, 여기는 2다. 뭐 이렇게 이제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t축, 여기는 x축. 그래서 이렇게 띠용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1, 짠짠짠짠짠 2.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얘를 찾아야 되겠죠. 요 식을 만족하게 하는, 그죠? 요 식을 만족하게 하는 t값이 누구냐라고 하면 y는 ft, 요 지금 그려져 있는 애가 y는 ft고요. 저는 또 누가 필요하냐면 y는 3분의 1t 더하기 3분의 1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개의 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ft는 그려져 있고, 얘를 그린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0 집어넣으면 한 3분의 1, 그죠? y가 표가 0, t에다 0 집어넣으면 3분의 1 정도 지나고, 2 집어넣으면 딱 1 되거든요. 요런 느낌입니다. 그죠? 탁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t값 두 개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계산을 직접 식을 짜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좀 색깔을 좀 구별할까? 이 친구가 얘입니다. 그죠? 이 친구가 얘고, 이번에는 이 친구의 식을 좀 한번 짜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y절편이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고 보면, 너하고 너를 연립해서 일단 첫 번째 t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랑 3분의 1t 더하기 3분의 1 쓰시면, 이렇게 넘겨서 3분의 4t는 이렇게 넘겨서 3분의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t값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이제 2분의 1 하나 나왔습니다. t값 2분의 1. 그럼 그 2분의 1은 여기다 딱 넣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t값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요것도 이제 식을 좀 짜주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울기가 2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기울기는 2다. 그리고 1,0을 지나니까 t 빼기 1 잡아주시면 y는 2t 빼기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얘하고 다시 한번 얘하고 연립을 해주시면 3분의 1t 더하기 3분의 1 또는 2t 빼기 2다. 그럼 이렇게 가면 이제 3분의 5t가 되고요. 이렇게 가면 이제 3분의 7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t값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7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분의 7이다. 그러면은 이게 5분의 7 이렇게 t값이 두 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5분의 7도 요 식에다 넣으면 성립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이런 t값이 나오게 하는 x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t값이 2분의 1일 때 요 t축에서 여기 2분의 1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걔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x값 두 개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할 때 물론 직접 또 함수식 짜서 구해도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울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들을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보자. 실제로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x좌표기는 한데 지금 얘가 기울기가 얼마냐면 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기울기가. 그 얘기는 뭐야? 이거하고 이거의 길이비가 1대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y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다? 그쵸,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이 좌표는 1에서 2분의 1을 뺀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울기의 길이비를 이용해서 푸는 어떤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 거 요거 한번 연습 잘 해보세요. 얘 x좌표 요것도 이제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잘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이 친구의 기울기를 좀 이용해 보자는 거지.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지금 얘는 2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비가 1대 2라는 거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도 길이비가 1대 2라는 거죠. 1대 2. 그럼 이 길이의 얘는 절반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4분의 1일 거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x좌표는 1에서 4분의 1을 더한 4분의 5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과 4분의 5가 사실은 t값을 누구로? 그쵸, 이렇게 2분의 1로 만드는 거고요. 그 t값 2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니 이 두 개를 나는 실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5분의 7일 때도 한번 보시면 5분의 7이면 이게 이제 1보다 좀 크죠? 5분의 7이면 얘는 이렇게 어디하고만 만나? 이렇게 빨간색하고만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5분의 7이라는 거죠. 그럼 이 x좌표 또 함수로 찐 것도 괜찮지만 우리 이제 방금 전에 해봤죠. 기울기를. 요 길이가 5분의 7인데 그럼 기울기를 이용하면 이 길이가 누구라는 걸 알아? 그쵸, 10분의 7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요 x좌표는 1 더하기 10분의 7이 되고 그러면 10분의 17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17이 여기에 들어가면 누가 된다? 5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지금 x값 3개 다 찾았고요. 이거 다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을 한번 구해보면 답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10분의 17입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돼서 답은 16분의 17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테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또 이것도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것도 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을 해볼 테니까 뭐 같이 여러분들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제가 좀 이렇게 미리 좀 틀을 좀 짜놨습니다. 일일이 그리기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짜놨는데 얘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잡을게요. 처음 통과하는 함수, 왼쪽에 있는 함수를 f, 두 번째를 g라고 하면 제가 그릴 함수는 y는 g.f, 그러니까 gfx다. 약간 이런 느낌의 함수를 그릴 거고요. 순서를 또 잡아드리면 x가 먼저 통과를 해서 f를 통과해서 t가 되고 그 t 값이 g를 통과해서 y가 되는 이런 순서의 구성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x, 여기를 t라고 보시면 여기를 t, 여기를 y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축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의 이름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딱 맞춰놨습니다. 좀 눈에 잘 들어오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는 x값을 0에서 1로 한번 쭉 이동을 시켜 볼 거예요. x값을 0에서 1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t값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t값은 0에서부터 2까지 변합니다. t값은 0에서부터 2까지 변해요. 그러니까 너는 0에서부터 2까지 변합니다. 근데 그 t값이 여기로 또 옮겨보면 t값은 0에서부터 어떻게 변하냐면 2까지 변합니다. 0에서부터 2까지 쭉 이렇게 변해가요. 그럼 y값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 그냥 보시면 y값은 t가 이렇게 가게 되면 0, 2, 0 이렇게 갑니다. 다시 y값 보세요. 0, 2, 0 이렇게 오죠. 다시 y값 0, 2, 0 뭐 하는 거예요 혼자,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0에서부터 0까지 가는데 0, 2, 0 약간 이런 순서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뭐냐 하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다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X축에서 Y축으로 바로 가는 애를 그리는 게 저의 목표예요. X축에서 Y값이 바로 나오는 애. 그럼 여기 보시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값이 누구 나오고요? 0 나오고요. X에다가 1 집어넣어도 Y값 얼마 나와요? 0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만 생각해보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그리고 1 집어넣어도 Y값은 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온다고? 0, 2, 0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0, 2, 0.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이 2라는 값에 대해서 잠깐만 좀 약간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이 2는 왜 여기 가서 찍혀 있냐? 이런 게 또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그래도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2면 Y값이 2면 그때 T값이 얼마죠? 그쵸? 1이죠. T값이 1이라고. 그럼 Y값이 2일 때 T값이 1이면 요 T축에서 다시 누구? 1을 찾아보시면 그때 X값이 얼마예요? 그쵸? 2분의 1이겠죠. 요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라고. 1 대 2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2분의 1일 거니까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즉 X에다가 누구 넣으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2인 것도 아주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0부터 1까지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가면 그죠? T값은 어떻게 된다고? 0부터 2까지 간다고. 0부터 2까지. 그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가 다시 여기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Y값은 어떻게 움직여? 0, 2, 0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X값이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Y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0, 2, 0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 느낌을 조금 확실하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이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다시 한번 요걸로 1, 2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x가 1에서 2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1에서 2로 바뀌게 되면 t값은 2에서 0으로 바뀐다. t값은 2에서 0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2에서 0으로 그 t값을 여기서 다시 보내보면 2에서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 2에서 0으로 보내면 함수값이 0, 2, 0. 뭐 방향은 반대지만 이렇게 가겠죠? 0, 2, 0. 그래서 얘도 0에서 2를 지나 0으로 간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1부터 2까지 이렇게 가면 t값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부터 0까지. 그럼 2부터 0까지 가면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0, 2, 0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릴 때는 0, 2, 0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답니다. 순서 잘 보세요. 0, 2, 0.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제 또 약간 좌우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좌우를 요 G함수를 좀 바꿔서 좀 달라진 버전으로도 한번 그려볼 건데 잠깐 요 느낌을 좀 이해를 하시면 요 두 번째 그림도 충분히 여러분들 잘 정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제가 fx라고 두고요. 여기를 이제 gx라고 둘 거예요. 그래서 저는 f를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g를 통과하는 요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순서를 다시 한번 잡으시면 x가 fx를 통과해서 누가 되고 t가 되고 t가 gx를 통과해서 y가 되는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t고요. 여기가 t고 여기가 y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맞춰드릴게요. 여기 x, 여기가 t, 여기도 t, 그리고 여기가 y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보죠. 여기는 이제 x, 여기는 y. 이것도 미리 해놓을까? 이렇게 그리는 게 합성함수다. 자, 그럼 일단 x를 0부터 1까지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x가 움직여요. 그러면 t값은 0부터 어디까지 간다? 2까지 간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0부터 2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럼 너는 0부터 2까지다. 자, 그럼 0부터 2까지 이렇게 t값이 또 들어가게 되면 그때 y값은 어떻게 되냐면 1, 0,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된다고? 1, 0,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느낌 1, 0, 2. 자, 그러면 실제로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면 t값은 어떻게 가고요? 0부터 2까지 가고요. 그럼 너는 0부터 2까지 t값이 들어가면 y값이 어떻게 된다고?
1, 0, 2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0부터 1까지 노란색이 이렇게 x값이 들어가게 되면 y값은 어떻게 1, 0, 2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 선생님 요런 데가 좀 정확하게 정을반이 맞나요? 약간 이런 게 또 찝찝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 얘가 지금 1이 된다는 것은 이제 y값은 0이 될 때죠. y값은 0이 될 때 그때 t값이 딱 1이 될 때고요. 그죠? t값이 1일 때 그러면 다시 한번 그 t값이 1이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이게 또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x가 2분의 1일 때 y가 0인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부터 0까지 이렇게 한번 보내보도록 합시다. 1부터 0, 1부터 2까지 x를 1부터 2까지 이렇게 쓱 별을 보면 t값은 2부터 0까지가 되죠. 2부터 0까지, 2부터 0까지 그러니까 t값은 2부터 0까지입니다. 2부터 0까지 그럼 여기서는 2부터 0까지예요. 이렇게 순서를 봐. 2부터 0까지 그러면 함수값이 어떻게 들어가? 2, 0, 1 이렇게 간다고. 자, 잘 보셔야 돼. x가 1부터 2까지 가죠? 그럼 t값은 어떻게 가? 2부터 0까지 갑니다. 그죠? t값은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간다는 거죠.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요.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갔다. 그러면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면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면 함수값은 2, 0, 1 이렇게 간다고. 함수값은 2, 0,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좀 괜찮니? 나 혼자 막 2, 0, 1 막 이러면서 한다는 거지. 자, 아무튼 그러면 x값 다시 보시면 1부터 2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y값은 어떻게 된다? 2, 0, 1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자, 이렇게 이제 fx를 좀 그려보고요. 이게 조금 이제 한번 좀 차근차근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은 좀 빠르게 한번 쑥쑥쑥 해볼 테니까 한번 천천히 잘 따라 보세요. 자, 이번에도 f 여기를 g. 자, 그럼 여기는 f.g다.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여기는 xt, 여기는 ty, 여기는 xy다. 뭐 이런 순서라는 거죠. 자, 계속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x, 여기가 t, 그리고 여기가 y. 이렇게 느낌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를 얘는 한 번에 보냅시다. 0부터 2까지 쓱 보내보죠. 0부터 2까지 쓱 x를 보내면 t값은 어떻게 간다? 그쵸. 이 t값은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간다. t값은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간다. 그럼 t값은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네요.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 이렇게. 그러면 y값은 2, 0,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y값은 2, 0, 1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시면 2, 0, 1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해도 되겠다. 그죠? 0부터 2까지 가면 함수값은 바로 어떻게 2, 0, 1 이렇게 지키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비슷한 건데 요 하나만 더 해보고요. 자, 이런 것도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죠. 얘까지 하고 5번, 6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는 너무 이렇게 많다 예제가, 그죠? 요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fg, f.g 요까지만 한번 그려보고 실전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여기가 x, ft, g, y. 여기가 xt, 여기가 ty. 자, 0부터 1까지 x 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쏘시면 t값은 2부터 0까지로 움직이겠네요. t값은 2부터 0까지 가고요. 2부터 0까지 t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y값은 2, 0, 1 이렇게 갑니다. 2, 0, 1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야? 0부터 1까지 보내면 y값은 2, 0,
1, 뭐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1부터 2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 1부터 2까지, x값을 1부터 2까지 가면 t값은 0부터 2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보내면 되고요. 그럼 0부터 2까지 가면 1, 0, 1 이렇게 간다는 거죠. 또는 1, 0, 1, 1, 0, 2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뭐 이렇게 또 W 모양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그거 가지고서 이런 5번, 6번도 한번 해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제 그래프가 잘 그려지실 거니까 한번 또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할까? 이 두 개 하고 이제 문제 3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도 한번 좀 보시면 얘는 이제 조금 더 아까 것보다 복잡한데 얘는 이제 F, 얘는 G, 얘는 F.G 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XT, 여기는 TY, 나는 XY다.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축을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면요.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부터 진짜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번거롭지만 계속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죠.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게. 자,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x가 일단 0부터 1까지 한번 변하면 이 t가 0부터 2까지 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x가 0부터 1까지 가면 t는 0부터 2까지 가고요. 실제로 t가 0부터 2까지 가게 되면 y값은 0에서 3을 찍었다가 2까지 오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0부터 1까지 이렇게 가면 t값은 0부터 2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t값이 0부터 2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y값은 0에서 3을 찍고 어디까지? 2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것은 0부터 1까지 갈 때 y값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 찾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변한다? 0에서부터 어디를 찍고 저 3을 찍고 어디까지 간다? 2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0, 3, 2 이렇게 찍히면 실제로 1부터 3까지 가게 되면 t값은 2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가죠. 그럼 2에서부터 3까지 가게 되면 y값은 어떻게 간다? 2부터 0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다시 색깔로 보시면 1부터 3까지 바뀌면 t값은 어디서 어디로 2부터 3까지로 가게 되고 그러면 얘가 2부터 3까지 가게 되면 y값은 2에서 0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1부터 3까지 이렇게 변하면 y값은 어떻게 변한다? 2부터 0까지 변한다.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성함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띠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요건 이제 금세프입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fx고요. f 여기가 이제 g 그리고 요게 이제 f.g 뭐 이렇게 xt 얘는 t y 그리고 나는 x y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요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를 좀 나눠서 보실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함수값이 다 t값이 3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3이 나와요. 그런데 그 3이라는 값이 이 t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좀 그림이 좀 잘리긴 했는데 이 3에서도 얘가 계속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계속 y값이 무조건 다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x가 1보다 큰 어떠한 값을 넣어도 t값은 누구가 나오고 3이 나오고 그러면 그 3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y값은 항상 1이 나오는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내가 찾는 것은 x가 1보다 컸을 때는 y값은 다 누구다?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1 이렇게 상수함수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x가 1보다 작은 걸 넣으면 이쪽을 넣는 거죠. 그럼 그때 t값은 다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t값 1로 확인이 되시죠? 그럼 다 1이 되면 다시 한번 t축에서 어디로? 저 1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1로. 그러면 얘가 1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y값 또 얼마 나와? 1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즉 x가 1보다 작은 걸 넣어도 y값은 다 누가 된다? 1이 된다. 즉 x가 1보다 작은 걸 넣어도 y값은 다 1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 그냥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된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6개의 모양의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자, 뭐 이거 왜 그래야 되는지 얘기도 안 하고 그죠?
사실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제가 다루는 밑에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려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무조건 그려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합성함수 그래프 지금 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그리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꼭 그려야 되는 예제서는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래프를 확인할 때 이런 걸 그릴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에서 해석하는 도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추후에는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함수 그래프들은 문제들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한번 완성을 해볼 거고요. 지금 그리는 건 충분히 연습이 됐다고 보고 우리는 그려놓고서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자,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 두 개를 합성한 함수의 그래프와 여기 보이는 2분의 1의 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그래프를 지금 직접 그려봐야지 이거 뭐 그냥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아까처럼 뭐 여기에 fx가 들어간다면 치환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건 또 치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를 그려 보시면 되겠죠. 이거 뭐 한번 해보지 뭐. 얘도 한번 이렇게 뭐 그려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x에서 f를 통과해서 t가 되고 다시 한번 f를 통과해서 y가 된다. 여기가 이제 t축,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이제 범위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 t값은 전부 다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t축에서 1을 대입하면 요거죠. 요게 이제 t축이죠. t축에서 1을 대입하면 전부 다 y값은 누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x를 마이너스 1에서 1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렇게 보내보면 그때 첫 번째 통과하는 fx에서는 t값이 1에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t값은 1에서 마이너스 1로 움직인다. 그럼 t값이 1에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에서 1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x축하고 y축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죠? x축에서 y축을 연결을 하는 거다. 자, 근데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y값이 항상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줬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y값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뀌게 되면 y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간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이제 바로 이동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왠지 오른쪽은 그냥 안 봐도 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시면 x가 1보다 큰 값을 넣게 되면 t값은 전부 다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t값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이 되니까 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즉 여기 보이는 이 띵띵띵 요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y는 2분의 1x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한번 구해보면 되니까 2분의 1x 같은 경우는 0,0에 2,1에 마이너스 2,1까지 이렇게 세 점을 이렇게 지나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교점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개수는 3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누구를 그려야 되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8번도 한번 볼 건데 요거 이제 사실 위에서 우리가 이제 그려봤던 그래프니까 거기 있는 그래프 가지고 데리고 와서 넓이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뭐 이렇게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함수를 줬는데 f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줬습니다. 0부터 1까지는 2x 이렇게 줬고요.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가 지금 fx고요. 자, 그리고 gx 같은 경우는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고요.
1부터 2까지는 2x 플러스 2다. 얘를 줬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서 아이고, 이거 또 G를 먼저 통과하라 그러네. 또 다른 문제네.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가지고서 합성을 해서 이게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넓이를 어떻게 식으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얘도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 보이는 누구를, 그죠? 그래프를 그리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이거 순서가 좀 다르네요. 그죠? X가 누구 먼저 통과하고, G를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F를 통과해서 이런 순서로 해주시니까 얘를 먼저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똑같이 하시면 돼요. X가 0부터 1까지 들어간다. 그럼 여기가 이제 X고 T고 여기가 T고 Y고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표시는 해놓읍시다. 이렇게 T, T, 여기가 T, 여기가 Y. 자, 일단 X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T값은 1부터 0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T는 1부터 0까지고요. 그럼 T값이 1부터 0까지 가게 되면 Y값은 2부터 0까지 움직이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Y값은 2부터 0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냐.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0부터 1까지 X가 움직이게 되면 T값은 1부터 0까지로 움직이게 되고 자, 그러면 Y값은 2부터 0까지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약간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X값이 1부터 2까지 움직이게 되면 Y값은, T값은 1부터 2까지 움직이게 되면 T값은 0부터 2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가면 T값은 0부터 2까지 간다. 그럼 0부터 2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함수는 0, 2, 0 이렇게 찍죠.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이렇게 가면 얘는 그래프가 0, 2, 0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게 너고 X축하고 Y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는 그냥 2죠. 2란다. 1이죠. 1. 삼각형이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친구의 넓이도 이 밑변이 1인데 높이가 2니까 이것도 그냥 넓이는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쌓인 넓이는 2다.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주시면 되죠. 이것도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얘도 이제 보시면 요렇게 두 개를 합성한 거 하고 여기 보이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K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언제 세 점에서 만나는지를 알려면 마찬가지로 얘도 누구를 그려야 된다? 저 그래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는 우리 제일 처음에 한번 했으니까 이 그래프 아까 그려놓은 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 띠용 띠용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합성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면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얘죠. 자, 그리고 여기가 얼마? 그죠? 2분의 1 여기가 2분의 3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이건 아까 그려봤으니까 그리는 거 한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하고 얘하고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4로 묶으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k라고 되면서 식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되면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언제 세 점에서 만나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그려보죠. 이렇게 그리면 일단 두 점에서 여기서 무조건 만나는데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게 딱 여기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죠?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세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2차 함수와 여기 보이는 요 직선, 요 세 번째 직선 얘하고 뭐 해야 된다? 이 직선하고 저 이차함수가 접한다라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접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K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는 몇 차 함수하고 이 2차 함수하고 여기 보이는 직선하고 접할 때 K값을 구해라 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럼 2차 함수를 한번 써보면 식이 y는 4x제곱 빼기 4x 플러스 k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식을 좀 짜주셔야 됩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이게 얼마냐면 여기가 2분의 1인데 여기가 지금 2니까 기울기가 4고요. 자, 그리고 1,0을 지나니까
그러니까 4x 빼기 1, 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식을 써보시면 여기가 이제 4x 제곱 빼기 4x 플러스 k, 그리고 너는 4x 빼기 4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이 되면서 이게 이제 4x 제곱에 빼기 8x 플러스 k 플러스 4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접하려면 판별식이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완전 제곱식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k 값을 바로 구하실 수도 있어요. k가 0인가요, 그러면? 자,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이거 그냥 판별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써 드리면요. 어떻게 되니? 4분의 d로 할까요?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죠. 4k 빼기 16은 0이다. 그러니까 k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답지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답지에 7인가로 적혀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답지 0 맞습니다. 0으로 수정해 주세요. 답지는.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마지막 9번의 문제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해서 오늘 준비한 예제 마지막 문제, 이거 제가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이거 0입니다. 오늘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고 뭔가 이제 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와 요 실근의 개수 구하는 요 두 가지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